오세훈 서울시장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도 멕시코 외교장관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국 멕시코 수교 60주년, 서울 멕시코시티 친선 결연 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에 에브라르드 장관이 명예 시민이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톡톡 지구촌입니다. 지금은 단종됐지만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여전히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구형 자동차들이 많은데요. 특히 멕시코에선 국민차 수준의 인기를 끌며 나라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한 자동차를 위해 기념 퍼레이드까지 열렸습니다. 만차가 된 주차장처럼 멕시코 시내 거리에 수백 대 차들이 들어차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각자 색깔은 다르지만 차종은 모두 같습니다. 바로 80여 년간 2천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딱정벌레란 애칭까지 얻었던 폭스바겐의 비틀입니다. 2019년 멕시코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생산된 뒤 단종됐지만 여전히 한 시대를 풍미한 상징적인 차로 기억되는데요. 특히 자가용부터 택시까지 비틀을 애용하던 멕시코에선 매년 이 차종을 향한 애정과 향수를 되새기는 비틀의 날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올해 역시 비틀의 날을 맞아 천여 명의 차주와 자동차 애호가들이 수도 멕시코시티에 모여 이날을 기념하는 도심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밀림의 제왕 같은 용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네요. 사자 한 마리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 있는가 하면 꼬리 일부가 잘린 맹수도 보이죠. 아사위기에 처한 사자와 호랑이가 멕시코 유명 동물보호소에서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환경운동가가 자신의 SNS를 통해 폭로했는데요. 해당 동물보호소는 서커스와 불법 사육장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던 야생 고양이과 동물들을 구조해 이름을 알린 곳입니다. 처참한 모습을 세상에 알린 환경운동가는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생명이 위태로운 맹수들, 당국의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플라사 멕시코 투어장에서 투우 경기가 열릴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 멕시코 법원이 잔인한 투우 경기가 건전한 환경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4만 명의 관중 수용이 가능한 플라사 멕시코 투우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투우 경기가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소를 일부러 흥분시킨 뒤 서서히 죽이는 투우 방식이 잔혹한 동물 학대라는 비판은 멕시코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람처럼 모자가 달린 군복을 입고 그 위에 방탄조끼를 착용한 원숭이. 멕시코 중부에서 발견된 거미 원숭이 사체입니다. 최근 현지 군경이 범죄 조직과 교전이 벌어졌던 장소에서 숨진 용의자 11명 사이에 놓여 있었는데요. 멕시코주 검찰은 이 원숭이가 현장에서 숨진 범죄자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지역의 마약 범죄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색 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콜롬비아 메드인 카르텔을 이끌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도가 하마, 코끼리 등 동물을 들여와 동물원을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멕시코 남부 태평양 연안의 한 어촌 마을, 전통 의상을 입은 주민들이 흥겹게 춤을 추며 한자리에 모입니다. 바로 마을 촌장의 결혼식 때문인데요. 촌장의 입맞춤을 받는 그의 신부는 다름 아닌 살아있는 악어입니다. 멕시코에서도 가장 풍부한 포착 문화를 유지해온 이 마을에선 매년 이맘때쯤 어부들의 풍어를 기원하고 모든 이들의 행운을 빌기 위해 마을의 대표자인 촌장과 자연을 상징하는 악어와의 결혼식이 치러지는데요. 마을의 가장 큰 행사인 만큼 악어 신부의 예식 복장을 준비하는 데만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마을 주민 전원이 참여하는 거리 행진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큰일을 마친 악어 신부는 결혼식 다음 날 다시 자연으로 방생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더 뉴스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멕시코 공장을 착공하고 본격적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모터코어 소재인 전기 강판에 대한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 등을 고려해 멕시코를 북미 지역 공략을 위한 생산 거점으로 결정했습니다. 신규 공장이 들어설 라모스 아리스페는 멕시코 북동부에 위치한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주요 메이저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부품 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30년까지 멕시코 공장에 약 1,600억 원을 투자해 연 15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고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북미 시장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멕시코시티의 최대 중심가인 소칼로 광장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자리 스텝을 밟으며 레프트, 라이트, 어퍼컷 펀치 등 기본 복싱 동작을 쉬지 않고 구사합니다. 이는 현지 시간 18일 세계 최다 참가 인원으로 기네스북 신기록을 세운 대규모 복싱 교습 행사입니다. 멕시코시티 당국과 세계복싱위원회가 시민들에게 복싱의 즐거움을 깨닫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이날 행사를 주관했는데요. 총 14,299명의 시민이 참가해 2017년 모스크바에서 나온 이전 기록인 3,000명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는 WBC 챔피언 경력에 쟁쟁한 멕시코 프로복서들이 일일 강사로 나서기도 해 시민들의 참여를 북돋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 국경과 인접한 멕시코 북서부 한 도시에서 마약 카르텔과 정부군 간의 영화 같은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날아오는 총탄을 피해 바닥을 기어가면서 몸을 숨기는 마약 조직원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곳은 멕시코 북서부 소노라주의 한 도시인데요. 대낮에 정부군과 마약 카르텔 간의 총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군 당국 병사들이 대형 마약 조직 시날로아와 연계된 마약 카르텔 두목을 체포하면서 일이 터졌는데요. 무장한 마약 조직원 60여 명이 해당 병사들에게 두목 석방을 조건으로 50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 제안이 거절당하자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총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 교전으로 정부군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총격전이 벌어진 도시는 미국에서 보내지는 마약이 밀수 전 집결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시절에 가혹한 강경 이민 정책으로 꼽혀온 난민 신청자들의 멕시코 대기 정책이 수명을 다하고 있어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민 행렬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5대4로 엇갈린 결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요구해온 이민자 보호 방안을 폐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수파들 가운데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트럼프 시절 지명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파 3명에 가세해 5대4의 판결로 트럼프 정책의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할 수 있게 된 이민자 보호 정책은 타이틀 42로 불리고 있는데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주로 중미 국가 출신들이 거대한 이민 행렬을 이루고 미국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와 난민을 신청하거나 불법 입국을 하더라도 멕시코로 돌려보내 대기시켜온 정책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미 출신 난민 신청 희망자들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채 멕시코에서 난민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수년 동안 대기토록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수백만 이민 행렬들이 쇄도하자 멕시코 대기 정책을 전격 실행하기 시작했고 팬데믹을 이유로 불법 입국자들을 멕시코로 추방하는 정책의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대기 정책이 시행되자 미국 멕시코 국경에 몰려들었던 이민 행렬은 2019년에 75%나 급감한 바 있으나 멕시코로 내쫓긴 이민 행렬들이 성폭행과 폭행, 살해 등 엄청난 인명피해와 인권 침해를 당하게 만들었다는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1년 이상 팬데믹을 이유로 계속 시행하다가 지난 5월 23일자로 폐지한다고 공표했다가 소송에 걸려 이행하지는 못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친이민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곧 타이틀 42를 공식 폐지하고 이민 행렬들 가운데 난민 신청 자격이 있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미국 내에서 난민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 절차를 완료하는데 현재 수년이 걸리고 있지만 이를 6개월로 단축시키기 위해 난민 심사관들을 대폭 증원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행렬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대혼잡, 대혼란 사태를 재현시킬 수도 있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